시청자, 1년 5개월 전 헌법 지키는 자리에 국밥 700인분을 선결제했던 한 가수에게 지금 헌법 흔드는 자리에도 똑같이 해달라고 다그치는 그 손, 정확히 같은 손에서 나오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며칠 사이 아이유, 이동욱, 박보영, 권유리, 박명수 5명의 SNS에 거의 똑같은 문장의 댓글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탄핵 집회 때 선결제했으니 잠시라도 해라. 투표권 박탈됐는데 왜 침묵하나? 개념 연예인인 척 하더니 선택적 정의였다. 5사람이 따로따로 같은 문장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동시성입니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같은 시각, 같은 문장, 같은 5표적. 여기서 2가지를 미리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건 단순한 연예인 일관성 논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논쟁이에요. 둘째, 그 댓글을 던진 송과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입은 한 무대의 2 부서입니다. 한쪽은 압박을 깔고 한쪽은 정당성을 만들고 따로 움직이는 척하는 게 캠페인 설계의 일부예요. 이름 하나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 대표. 작년 1월에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백골단 사태의 그 김정현이에요. 17개월 전에 한남동 관저 시위대 후원 물품을 받아 창고로 옮기면서 2030 청년 동원 모델을 시험했던 그 인물입니다. 지금 잠실에 다시 와 있어요. 같은 인물, 같은 모델, 다른 무대. 오늘은 표면 동기 결과 3층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청구서가 2번째에는 왜 다른 무게를 갖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를 누가, 왜, 어떻게 5 연예인 SNS로 동시에 배달했는지 끝까지 보시면 처음 던진 질문의 의미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건 연예인 친목 논쟁이 아닙니다. 1년 5개월 전 그 네트워크가 같은 청구서를 다른 자리에 들이미는 캠페인이에요. 연예인이 표적이 아니라 연예인이 가진 팬덤의 신뢰 자본이 표적입니다. 신뢰 자본을 강제로 다른 자리로 옮기려는 시도예요. 답하면 자기 자산이 되고 침묵하면 공격 명분이 되는 어느 쪽이든 캠페인이 이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받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답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청구서, 그 자체로 의도가 드러나는 도구거든요. 양측이 소년 얘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친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늑대가 진짜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외친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 마을이 더는 나오지 않는 그 이유, 지금 잠실에 정확히 같은 이름들이 와 있습니다. 작년에 외쳤던 사람들이 다른 옷 입고 같은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표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사이 5 연예인 SNS에 거의 동일한 패턴의 댓글이 동시에 깔렸어요. 아이유, 이지은, 배우 이동욱, 배우 박보영, 소녀시대 권유리, 방송인 박명수, 뉴진스, 황동혁 감독, 그리고 다른 몇몇 연예인 SNS도 같은 댓글 공세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댓글의 단어가 거의 동일합니다. 탄핵 집회 때 선결제했으니 잠실 시위대도 지원해달라. 잠실과 광화문 시위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달라. 비상계엄 당시에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번에는 왜 침묵하느냐. 5사람의 SNS에 따로따로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같은 시각에 같은 표현으로 댓글을 단다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한 그룹이 같은 스크립트를 들고 5 SNS를 동시에 두드리는 그림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자발성의 모양을 빌린 동원이 있다는 점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댓글들이 끌어다 쓰는 과거 사례, 그 사례의 실제 모습을 한번 다시 봅시다.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튿날 찬성 204표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4월 4일 8대0으로 인용해 윤석열은 파면됐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유가 그날 무엇을 했느냐? 팬카페를 통해 여의도 일대 식당에 빵 100인분, 음료 100잔, 국밥 100그릇 합쳐서 700인분에 가까운 음식을 선결제했습니다. 박보영은 비슷한 시기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렸어요. 추우니까 꽁꽁 싸고 나가라.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행동의 전부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행동의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반 뒤에 8대 0으로 인용한 자리였습니다. 1년 2달 뒤에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해 헌법 절차가 정상 작동한 자리, 사법부가 차례차례 결론을 낸 자리, 정치 슬로건의 자리가 아니라 헌법 결정의 자리, 그 자리에 한 끼를 보탰던 게 아이유의 행동입니다. 이제 잠실은 어떤 자리인지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사실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14개 투표소가 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어요. 송파구만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가장 심각한 사례였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부실 행정이에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6월 5일 사의를 표명했고 허철은 사무총장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책임 추궁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관위는 6월 4일 새벽 4시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표 연기나 중단도 불가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실은 인정되지만 그 부실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재선거를 정당화할 헌법적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헌법 절차의 출발 단계에서 첫 번째 게이트가 이미 닫혀 있었던 거예요. 2024년 12월 자리는 헌재가 인용한 자리, 2026년 6월 자리는 헌법기관이 사유 없음을 명시한 자리, 두 자리는 헌법적 위상이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잠실 시위가 변질된 흐름을 봅시다. 6월 5일 잠실 7동 투표소에서 봉쇄 시위가 시작됐고 경찰이 그날 오전 강제 해산 후 투표함을 이송했습니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으로 이동했고 6월 7일 일요일 약 3만 2천 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6월 8일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자발적 안내문이 태극기만 흔들어 달라였는데 밤사이 그 위에 성조기 SSAP 가능이라는 문구가 덮어 쓰였다고 경향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태극기 옆에 대형 성조기가 나란히 등장했고요. 재선거 피켓 사이에 부정선거 피켓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MBC가 9일 보도한 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 선수들의 소지품까지 강제로 검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위의 색채가 6월 5일과 9일이 아예 다른 자리가 됐다는 점 보도가 다 짚고 있는 사실이에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안판에는 재선거 요구가 걸려 있는데 안에서 팔리는 건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두 가지가 같은 줄 알고 들어간 시민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비대칭 하나 짚고 갑시다. 5 연예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기준, 같은 기준을 다른 쪽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지 보세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측을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보수 성향, 연예인, 방송인, 가수들에게 왜 헌법 수호 집회 지원 안 했냐고 다그치는 댓글 공세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기준이 한쪽에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건 기준 자체가 진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도구로 쓰는 기준이지. 일관성을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특정 진영의 신뢰, 자본만 흔드는 도구입니다. 지상파 정치부가 이 캠페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5 SNS에 댓글을 깐 손이 누구의 손인지 묶어서 짚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댓글 폭격 자체는 다뤄지는데 그 댓글을 누가 조직했는지는 빠집니다. 그 공백이 캠페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환경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연예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작년에 헌법 얘기로 행동했으면 지금 헌법 얘기에도 행동해야 한다. 그게 양식이라는 거 아닌가? 표면에서 그 논리 깔끔하잖아요.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자리가 같은 자리라는 전제 자체가 이 캠페인이 처음부터 깔아놓은 함정입니다. 같은 헌법이라는 단어를 두 자리에 다 갖다 붙이면 두 자리가 같아 보이지만 헌법적 위상은 완전히 달라요. 2024년 12월의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헌법 절차, 8대0 인용, 1심 무기징역 절차가 끝까지 가서 결론이 나온 자리입니다. 2016년 6월의 자리는 헌법기관이 출발 단계에서 재선거 사유 아님이라고 명시한 자리, 절차가 시작도 안 된 자리예요. 두 자리를 같은 자리로 묶는 순간 두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의 정당성을 일부 빌려오게 됩니다. 그게 캠페인의 진짜 목표예요. 이 비판이 이 시점에 이 5명에게 같은 문장으로 동시에 나온 게 정말 자발적 시민의식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두 자리를 같은 자리로 등치시켜서 잠실 자리에 2024년 12월에 정당성을 일부 옮겨오려는 캠페인 설계의 일부일까요? 시점, 단어, 동시성 세 가지를 따라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등치 자체를 만든 손이 누구인지 이제 그 손을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 와 있는 이름들 한 줄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전환길 정치 유튜버 2025년 6월 9일 국민의힘에 정식 입당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점거 폭동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렸고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MBC가 6월 9일 보도한 영상에서 본인이 직접 외쳐요.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잠실 현장에서 6월 8일 외친 말은 이재명 정권 하야였습니다. 경향신문 8일 보도예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정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고요. 6월 6일 저녁 6시 30분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 나와 한국의 선거는 깨끗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현 정부의 급진주의자들로 인해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외쳤습니다. 인사이트 7일 보도예요. 중국인 투표 인증 글, 전자투표기기의 중국산 부품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김정현 벡서스 정책연구소 대표, 1983년생, 월간조선 출신 기자, 14만 구독자 유튜버였고 21대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론을 제기했어요. 2025년 1월 백골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예요. 거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변호사 이하상은 내란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무대에 와 있어요. 따로따로는 보도되는데 한 줄로는 거의 묶이지 않는 이름들. 이게 잠실 무대의 진짜 출연진입니다. 묶이는 순간 그림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매체가 묶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잠실 현장을 우호적으로 다루는 일부 채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인 벡서스 연구소의 김정현 대표가 28인승 고급 리무진 냉난방 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미국 정부도 우리 시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관계를 짚겠습니다. 벡서스 정책연구소는 김정현 일인 개인 기업입니다. 미국 국무부와는 아무런 공식 관계가 없어요. 김정현 본인이 미국 시민권 보유자이긴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1인 정책연구소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 한 줄을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이라는 위세로 둔갑시킨 화법입니다. 호가 호위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림이에요. 미국 시민권 한 줄을 빌려 1인 정책연구소가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부풀려지는 호랑이 위세 빌린 여우의 화법입니다. 1인 정책연구소가 미국 국무부 산하면 동네 호프집 사장님도 다 국무부 산하 식당이에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화법이거든요. 왜 이런 부풀리기가 필요했을까요?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말이 깔리는 순간 시위의 정당성이 격상되거든요. 한국 극우 진영의 익숙한 정통성 결손을 미국 정부의 인정으로 메우는 화법이에요. 한두 번 본 그림이 아닙니다. 이제 17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25년 1월 12.3 비상계엄 직후
한남동 관저 앞에 보수 시위대가 모여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김정연이 무엇을 했느냐. 시위대로 답지한 후원 물품을 받아 창고로 옮기는 일을 맡았고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청년 조직을 가시화하는 행보를 했습니다. 2030 청년 동원 모델의 시험판이었어요. 폭력 시위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던 사태입니다. 17개월 지난 지금 같은 인물이 같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같은 동원 모델로요. 2030 청년 표적, 시위 인프라 지원, 미디어 프레임,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5연예인 SNS 동시 압박 캠페인입니다. 17개월 전 사그라들었던 모델이 6월 3일 선관위 부실을 기회로 다시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 매번 이래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무대, 다른 옷 입었지만 같은 얼굴들이 또 모이는 그림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명단은 그대로인 그 느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잠실 시위를 가리키며 6월 8일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이 사법폭력의 포갑기구인 법원 서부지법을 강력하게 타격했고 그 다음에 잠실벌에서 재선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MBC 보도예요. 서부지법 폭동을 청년항쟁으로 명명하고 그 연장선에 잠실을 놓는 1심 무기징역 받은 내란 사건의 변호라인이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점. 이게 가장 명시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 왜 연예인이 표적일까요? 전략 논리가 분명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외연 확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 구색체가 강해서 일반 시민층까지 잘 안 흡수됩니다. 그런데 아이유, 이동욱, 박보영, 권유리 같은 분들은 2024년 12월 헌법 수호 자리 응원으로 양식 있는 시민층과 진보 청년층의 신뢰 자본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 신뢰 자본을 강제로 잠실 자리 쪽으로 옮겨오려는 시도예요. 응답하면 잠실 시위에 진보 청년층의 신뢰가 일부 전이되고 침묵하면 선택적 정의라는 공격 명분이 생기고 어느 쪽이든 캠페인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받는 사람만 사면초가인 청구서거든요. 이게 캠페인 설계의 묘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답하면 끌어들이고 침묵하면 공격받고 어느 쪽이든 캠페인이 이기는 청구서가 5 SNS로 사흘 동안 동시에 배달됐습니다. 이게 정말 자발적 시민의식의 발로일까요?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캠페인이에요. 두 결과 모두 캠페인 입장에서는 자산이거든요. 받지 않는 게 정답인 청구서가 있어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두 번 들이지 않는 분별입니다. 헌법 지키는 자리와 헌법 흔드는 자리는 같은 청구서로 묶이지 않아요. 처음 이 영상에 첫 마디로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는지요? 같은 손에서 같은 청구서가 2번 나오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손이 아니에요. 캠페인을 설계한 손은 같은데 청구서를 받는 손은 전혀 다른 손입니다. 오프닝 질문의 진짜 의미는 같은 청구서를 2번 보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두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우기는 손이 누구냐였어요. 여러분이 며칠간 5 연예인 SNS 댓글을 보면서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거예요. 단어가 너무 비슷해서가 아니라 두 자리를 같은 자리로 묶으려는 그 등치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이제 결과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캠페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단순한 재선거 요구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B 상계엄 옹호 네트워크의 합법성 회복 통로 만들기예요. 12.3 사태 발생, 윤석열 파면, 1심 무기징역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12.3 옹호 진영은 영구 격리에 가까워집니다. 합법성 회복 통로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6월 3일 선관위가 14곳에서 용지 부족이라는 명백한 부실을 저질렀습니다. 우연한 기회였어요. 부실 사태를 잡아서 재선거 요구라는 외피를 씌우고 그 안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채워넣으면 새로운 정통성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진짜 설계예요. 이 통로가 사회에 한 번 깔리면 그 다음은 12.3 재해석 통로가 열립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막으려 한 헌법 수호 행위였다는 라인이요.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이
6월 8일 한 발언이 이 라인의 가장 명시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청년 항쟁으로 명명하고 그 연장선에 잠실벌 재선거 투쟁을 놓는 화법. 1심 무기징역 받은 내란 사건의 변호 라인이 잠실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진짜 NEC 개혁의 길은 무엇이냐? 정부 측은 이미 가고 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4일 경찰 수사 필요성을 거론했어요. 특정 지역 용지 부족과 특정 지역 투표 시간 연장이 실수와 태만을 가장한 다른 의도일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6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에 직접 글을 올려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합수본 가동 국정조사 특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제도 개혁의 길이에요.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두 길을 같은 길로 묶으려는 게 잠실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트릭이고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주 경주시의원이 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망국적 부정선거 피해망상에 극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이 한 줄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두 자리를 한 번만 더 대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여의도 자리, 헌재가 4개월 후 8대 0으로 인용했고 1년 2달 후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시민, 야당, 헌법기관이 결과적으로 합치한 자리, 헌법 절차가 정상 작동한 자리입니다. 2016년 6월 5일부터 시작된 잠실 자리,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출발 단계에서 재선거 사유 아님이라고 결론을 낸 자리,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자 다수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리예요. 시민의 자발성이 출발해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발성이 동원 구조와 결합되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자리를 같은 청구서로 묶으면 두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의 정당성을 슬쩍 빌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청구서를 받지 않는 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1년 5개월 만에 백골단에서 잠실벌까지 왔습니다. 인물도 같고 동원 모델도 같고 청년층 표적도 같고 미디어 프레임도 같아요. 이번에는 5 연예인 SNS 동시 압박이라는 새 기법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18개월 후엔 어디일까요? 다음 표적은 누구일까요? 17개월 전 시험판이 사그라들었던 모델이 이번에 본판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가 같은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이 진화 속도가 진짜 위협입니다. 위기는 6월 3일 선관위 부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노태학 위원장과 허철은 사무총장이 사퇴했고 합수본이 꾸려지고 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개혁 트랙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부실은 부실대로 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 부실 사태를 음모론 동원의 연료로 쓰는 그 손에 있어요. 벡서스 한 줄을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부풀리는 화법의 손. 김용현 변호 라인을 잠실벌까지 연결하는 손. 5 연예인 SNS에 같은 청구서를 동시에 배달한 손. 이 손이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 이게 지금부터 추적해야 할 그림입니다. 12.3 잔존 네트워크가 다음 국면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